그럼 이제 이런 사건들에 혹여나 연루가 되셔가지고 이 수사를 받아야 된다. 그럼 이 수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제 고소인, 돈을 빌려준 사람이 고소인이 되고 돈을 빌린 사람이 피고소인이 됩니다. 한마디로 피의자가 되는데 고소를 하게 되면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합니다. 보통은 경찰이 그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이제 참고인 조사입니다. 고소인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진술 조사를 하고 이제 고소의 요지, 피해의 범위 등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피고소인을 소환을 해서 피의자 신문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피의자 신문조사에 대해서는 우리 형사소송법 제20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피의자 신문조사 시에 작성되는 서류가 피의자 신문조서인데 이 피의자 신문조서가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되고 나중에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유무죄 판단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입회해서 옆에서 조력하는 것은 이 피의자 신문조서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함께 해주는 것이 이 전체 수사의 판가름이 굉장한 큰 여부가 이제 판단이 되게 되니까 네. 내가 어느 정도는 한번 해보지 이런 생각보다는 빠르게 변호사님을 만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실무를 해보면 대부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돈 빌린 건 맞고 아직 못 갚은 건 맞는데 나는 이게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당당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 조력도 없이 자문도 없이 일단 조사를 그냥 갑니다. 갔는데 이게 뭐가 쟁점이고 나한테 뭐가 불리하고 유리한지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경찰관의 또는 검사의 조사에 응했다가 이게 한번 작성이 되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나중에 이 조서가 아주 본인한테 불리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건의 초기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거나 또는 입회를 가급적이면 받아가지고 변호사 조력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사건의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네요. 그거를 맞습니다. 알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정말 나는 당당하다 이게 정말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정말 처음 알았어요. 여기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경찰관이 조사를 하고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거든요. 네. 그럼 검찰에서 검사가 최종 처분이라는 걸 하는데 여기서 기소를 할 수도 있고 불기소를 할 수도 있어요. 불기소는 한마디로 무죄입니다. 나는 혐의가 없다 라고 해서 이제 검찰 과정 거기에서 끝나는 거고 기소를 하면 이제 법원에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수사기관은 이 사기가 유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기소를 하는 거고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 건데 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피의자 신문 조서 이게 이제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작성이 되면 뺄 수가 없거든요. 그걸 정정도 못 합니다. 이미 작성이 완료된 조서는. 그러니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처음에 대응을 잘 하시고 이제 이쪽에서 방어할 수 있는 거를 잘 틀을 짜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수사를 시작한다고 해서 재판까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기서 그렇죠. 주어지는 거니까 정말 중요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크게는 수사, 재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지어야죠. 네, 그렇죠. 검사가 유죄라고 판단하지 않고 혐의 없음 처분을 할 수 있게끔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 대응의 첫 걸음이 바로 이제 피의자 신문 조사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여기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 입회하에 조사받는 거 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처음에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함께 입회를 하게 되면 그 단계에서 변호사님이 해주시는 일은 어떤 거예요? 네,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면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이제 변호인 선임서라는 걸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제출한 그 작성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받아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 뭐가 쟁점이고 핵심 포인트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변호사는 그거를 파악을 해서 이제 피고소인으로부터 이제 금원을 차용한 경위나 사건의 경위, 그리고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이자나 원리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그런 금전거래 내역, 그리고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한 돈이 있다면 이 돈을 어떻게 변제할 계획인지 이런 것들을 쭉 듣고 정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의견서를 만들어서 미리 제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동하에, 입회하에 조사를 받으면서 이 본인이 이제 당황해서 잘 진술하지 못할 때 또는 핵심 포인트를 놓치고 있을 때 옆에서 이런 거들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보면 막 체포당하고 압수하고 네. 서로 챙기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런 모든 과정을 겪게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 이 5가지가 강제 수사라고 합니다. 강제 수사. 수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이 강제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런 강제 수사는 모든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좀 사건이 중요한 경우에, 그리고 증거 확보나 혐의 입증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영장을 발부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이 강제 수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하고 좀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그렇게 강제 수사를 하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저는 모든 이에게 있는 일인 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것도 하나의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지금 체포나 구속은 주로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검증 이거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하게 되는데, 출석 잘하고 또 우리 혐의 입증, 이 혐의에 관련된 어떤 자료들을 충실히 제출하고 소명을 하면 이런 강제 수사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조력을 해서 피의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는 사전에 꼼꼼히 챙겨서 제출을 해주고, 불리할 수 있는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또 소명자료를 충실히 만들어서 제출하면서 수사에 응하면 강제 수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건 중에서 돈을 빌린 피의자가 이거는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라는 불길한 느낌이 있을 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일 때는 피해자하고의 합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합의군요. 네. 그러니까 사기죄라고 해서 거창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돈 빌려서 못 갚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못 갚은 금액에 대해서 돌려주면서 피해자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고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고소 취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고소인도 어차피 못 받은 돈 받아서 좋고, 피고소인도 이제 사기죄 혐의를 벗을 수 있어서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때 변호사가 사건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고소인하고의 합의를 직접 주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럼 합의를 당사자가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변호사님이 함께 해주시거나 그렇죠. 대변을 해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 측하고의 의견 조율 해야 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고소인이 형사 고소를 할 정도면 감정이 정말 많이 상해 있는 상태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싸움이 날 수, 네. 폭행으로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소인 입장에서도 자기도 사정이 있으니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무조건 형사 고소를 당했으니 얼마나 또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감정이 아주 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재자가 필요하거든요. 네. 저는 그 중재자 역할을 해드리면서
양측의 의견 조율 및 협상 그리고 합의까지 직접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해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건이 조기에 원만하게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셔서 힘드시거나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변호사님을 섭외를 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을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내용 중에 잠깐 나왔었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셨다가 이게 일이 커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일반인들이라면 법률 용어나 수사 절차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단순하게 돈 못 갚았는데 갚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률에서는, 수사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법률 전문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고, 혹시라도 억울한 결과를 직면하지 않게끔 잘 대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